오늘은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등장했던 악당들은 누가 있었는지 다시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레이입니다. 한국어 더빙판 초기 광선맨으로 등장했었죠. 맨레이는 한때 비키니시티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만 이너맨과 조교소년에게 제압되어 꽁꽁 언 타르타르 소스에 갇혀 지내는 신세였는데요. Made out of frozen tartar sauce. 하지만 스뚱의 트롤짓으로 맨레이는 탈출할 수 있었고 곧장 은행을 털러 달려갔죠. 그러나 뜻밖에도 족쇄처럼 그의 허리를 두르고 있었던 간지럼 벨트의 영향 때문에 맨레이는 악당이 될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고 어디론가 길을 떠납니다. 이후에도 맨레이의 출연은 종종 있었습니다. 악마방울 및 조교소년과 악당연합을 결성해 시민들을 괴롭히고 다녔고 이너맨과 조교소년처럼 만화 잡지 그리고 광고에 등장하며 상업화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아무튼 시즌 6 비키니시티를 지켜라 편에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지내고 있는 맨레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웠던 점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와 동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레이. 메이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처음 만나는 거지. 레이, 넌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니? 아이고. 하긴 이너맨과 조교소년이 바다를 지킨 지 60년이 다 되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니 충분히 그럴만도 하겠죠.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너맨과 조교소년은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당들과 싸웠습니다.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맨레이가 부럽기만 하네요. 앞에서 오래전 이너맨과 조교소년이 맨레이를 제압하고 비키니시티를 구했다고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시즌7 시간여행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뚱이가 비밀기지의 타임머신을 함부로 건드려 비키니시티의 과거로 오게 된 이들. 젊은 시절의 영웅들이 맨레이로부터 도시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준 핵심 공신은 바로 타타르소스였는데요. 그런데 뚱이가 몽땅 먹어치움으로써 타타르소스 공격이 실패했고 과거에 영향을 주어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비키니시티는 완전히 맨레이에게 점령당했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맨레이 얼굴 및 집게리아까지 맨레이리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웅들은 오히려 식당에 묶여 종업원으로 일만 하는 노예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갔다 하던 스뚱이 의외로 맨레이의 정신을 혼란시켰는데요. 덕분에 악당에게서 비키니시티를 구했다는 원래의 과거로 이어졌고 상황은 복구되었습니다. 맨레이의 약점이 왜 하필 타타르소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가 타타르소스 알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이 밖에 맨레이의 또 다른 근황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악당 심부름센터의 운영자입니다. 플랑크톤은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기 위해 맨레이에게 연락한 뒤 파트너로 삼아 집게리아를 함께 습격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맨레이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잠깐만, 방금 게살버거 비법이라고 했나? 세계를 정복하는 비법 아니었어? 두 개가 깊은 연관이 있어. 게살버거 비법 탈취와 세계 정복이 서로 연관됐으니 먹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며 게살버거를 맛보라는 플랑크톤. 그러나 게살버거 맛에 취해 극단적 과식을 해버린 맨레이는 쓰러졌고 스폰지밥의 긴급 전달을 듣고 찾아온 이너맨과 조교소년에게 또 붙잡혀 끌려가고 맙니다. 한편 악당이라도 가끔 휴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맨레이는 징징이가 일주일간 집을 비운 사이 숙박비를 지불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기러 왔었는데 이를 본 스뚱은 악당을 퇴치하자는 정의감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여 결국 맨레이의 휴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두 번째, 데니스. 그는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묵직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가진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왕의 왕관을 찾으러 떠나는 스뚱을 처리하기 위해 플랑크톤이 직접 고용한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이며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이렇게 대응하는 난폭한 물고기입니다. 불같은 성격뿐만 아니라 생명력 또한 아주 끈질긴데요. 스뚱을 드디어 추격에 성공하고 발로 밟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갑자기 등장한 잠수부의 발에 짓눌리고 맙니다. 사실 이대로 데니스가 허무하게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있었죠. 또다시 데니스에게 사로잡혀 큰 위기를 맞이한 스뚱. 하지만 악당의 결말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 법으로 요트의 대가리를 세게 박아 나가 떨어집니다. 허무한 퇴장과 함께 간지 작살났던 악당 데니스. 이후 데니스의 근황이라고 볼만한 단서를 에피소드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시즌 11 경찰을 불러라 편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그의 수배 전단지가 떡하니 붙어있기 때문이죠. 이때 머리까지 박은 뒤에도 목숨은 건졌는지 여전히 청부업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나 보네요. 세 번째, 나방. 이 녀석은 한밤중 스폰지밥 집에 꽂혔던 등대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게 된 악당인데요. 때마침 이 등대 밑에 있던 이너맨이 말하길 이 나방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최고의 악질이며 무려 57년 동안 찾아 헤맸던 원수라고 하죠. 아무리
아무리 나쁜 악당이더라도 어쩔 수 없는 나방이라 등대불빛에 혹했다가 스폰지밥에 의해 등대 내부에 갇혀버리는데요. 하지만 그저 작은 곤충이라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위험한 악당이었습니다. 등대를 위로 밀어올리며 파인애플 집까지 통째로 들고 날아가는 어마무시한 괴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직접적인 맞짱을 뜨는 장면이 없어서 그의 실제 전투력을 보지 못해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가벼운 발차기 한 대가 이너맨의 코를 깨뜨려 부어오르게 만든 것만 봐도 나방의 힘이 어느 정도일지 대충 짐작은 가능했네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액션 피규어 및 상업적 홍보물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버거수염. 버거수염은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기 위해 섬에서 가져온 마법책의 내용을 자기 멋대로 재구성하여 결국 비법을 훔쳤고, 비법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버거를 판매해 짭짤한 수익을 챙기는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슈퍼히어로로 변신하여 버거수염을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비법을 돌려주자마자 플랑크톤이 버거수염을 멀리 날려버렸지만 마치 운명인 듯 마법책을 훔쳤던 섬으로 다시 떨어지고 말죠. 훔친 버거 비법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교활하고 욕심 많은 악당 버거수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더티버블. 초기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악마방울로 등장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방울은 거대한 입으로 시민이나 건물을 삼켜가두어 공포감을 주는 악당인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방울이라서 작은 연필심에 터져버리는 허약한 내구도를 갖췄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너맨과 조교쇼는 기지에 더티버블을 소환하는 더러운 거품의 막대기가 있었는데요. 등장은 무서웠지만 바늘 한 방에 뒤져버려 다시금 그의 빈약한 몸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죠. 또한 뚱이가 슈퍼맨 짭이라도 되는데 뚱이맨으로서 영웅 행세를 하던 때 우연히 할머니로 변장한 더티버블을 찾아내어 갑작스러운 대결이 펼쳐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공격이라고는 그냥 상대를 삼키는 것 뿐이라 그저 우연한 공격에도 손쉽게 발린 것을 볼 수 있었네요. 더티버블 역시 광고에 출연하거나 상품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더티버블에게 도전하는 패들볼 챌린지는 핑핑이의 가출은 물론 스폰지밥을 방구석 페인으로 만든 게임이기도 하죠. 패들볼을 무려 29조 9,985억 5,967만 1,349번 연속으로 튕겨야 성공하는 챌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깨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한편 사악하게 생긴 이 더티버블에게도 순한 맛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미끼로 위험한 인질극을 펼치던 더티버블은 결국 붙잡혀 6개월간 콩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출소 후 깨끗한 방울로 개가천선한 더티버블은 곧바로 집기리에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접시 닦기와 화장실 청소를 하며 더러운 성분이 몸에 묻으면 다시 악당으로 변했지만, 그럴 때마다 스폰지밥이 물을 뿌려 순한 맛으로 만든 덕분에 식당의 평화가 유지되었죠. 하지만 얼마나 더러웠으면 뚱이의 배꼽대가 그를 순식간에 악당으로 만들었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시내로 나가 난리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방어력도 탄탄하고 제대로 악당 노릇을 하려나 싶었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스폰지밥의 능력 때문에 코딱지만한 크기로 줄어들고만 더티버블 이렇게 또다시 붙잡혀 지난 6개월간 소감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죠. 여섯 번째, 조개소년. 파트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에 열받은 조개소년은 광선맨과 더티버블 편에 서서 모항멍파라는 집단을 형성해 악당이 되기로 합니다. 3인방은 벨튀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창피함을 주는 등 유치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나머지 친구들이 모였고 와장창 특공대를 결성해 맞서 싸우는데요. 하지만 특공대는 악당에게 제대로 된 공격도 가하지 못한 채 스스로 와장창 깨졌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의 화해로 상황이 종료되어 조개소년은 다시 정의의 편에 서기로 하였죠. 일곱 번째, 플랑크톤 캐런. 얘네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요.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악당인 성격을 가진 부부입니다. 18년 전 플랑크톤의 계략 플랜지가 성공적으로 먹혀 악당 부부 둘이 비키니 시티를 통째로 점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당시 악당 부부의 장악력은 어마어마했었죠. 비키니 시티 시민들은 물론 용왕까지 통제하고 거대한 플랑크톤 석상을 세우기도 했으니까요. 여덟 번째, 악당 클럽 멤버들. 이너맨과 조개소는 미방영 에피소드에 언급되는 악당 클럽 멤버들. 더티방울과 맨레이 말고도 전보새우,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력 납치, 사악한 악마들 팽이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비주얼만 보면 도시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강력하고 위협적이지만 알고 보니 이 모임은 그저 독서를 하는 건전한 모임이었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시청자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목적을 담은 에피소드인 듯 하네요. 오늘 이렇게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악당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애 악당은 누구인가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곧 범죄자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